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공포스러운 8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오후 3시쯤 도착했다고 그러죠? 3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횡액을 치르셨고 일단은 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실질적인 죄수 수감 같은 대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진정하고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예, 쓰셨습니다. 자,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였는데요. 응답자의 46.9%가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A 학점을 줬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의미 있는 게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A 학점을 줬네요. 예. 학점 얘기 나오면 찔리고 가급적 안 하고 싶기도 한데 예. 우선 아까 조금 전에 변호사 인터뷰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서 제가 여론조사를 쭉 해왔던 사람으로 뭘 느꼈냐, 민감하고 아주 신속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 한 주였다. 조금 더 이제 차차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 국정운영평가 A 학점이 46.9%예요. 네. 그러니까 한 100명에 47명 정도가 A를 줬고 그 다음 순서들이 중요해요. B가 7%, C 학점이 7.1%, D 학점이 8%예요. 그리고 이제 F 학점, 당신 안 되겠어, 꽝이야가 28 나왔는데 요거는 뭐 국민의힘 당 지지율과 네.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반수에 육박하는 분들이 A를 준 것도 있지만 B, C, D를 합쳐봐야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정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 강도가 아주 높다. 그렇네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대개 우리 학점 5개 중에 고르라 그러면 대개는 B나 C 뭐 이렇게 하거든요. A나 F를 가는 건 극단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하는 편인데 F 학점을 준 28% 이분들은 아마도 윤 어게인 부류의 계층, 부류의 분들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예. 괜찮다고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적당히 뭐 나쁘진 않아 이게 아니고 믿을만해, 지지한다, 이게 46.9, 47이 나왔다는 거죠. 지지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보였고 이것을 정책 집행의 강력한 우군이자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또 한 번 입증이 됩니다. 예, 그 우군이 좀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47%, 50% 가까우니까요. 이를테면 네. A 학점 한 29나 30, B 학점 25. 네. 그러면은 뭐 좀 뜨뜻미지근하게 뭐 이런 건데 이건 밀어준다면 확실하게 밀겠다는 사람이 50% 육박한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F 학점으로 평가한 중도층의 응답이요. 네. 30%대 초반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적은 예. 비중은 아니더라고요. 적지 않죠. 예.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 항목을 조사를 해 나갈 텐데 토마토에서 이거 조금 유념해서 봐야 할 점이 하나 생겼다. 위험 시그널 아직 그렇게 읽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왜냐하면 중도층에서 정권 출범 후 약 한 달 동안까지 국정 지지율이 50%를 상회했었어요. 든든하게. 네. 그리고 계엄 내란 척결 문제나 이런 것에서는 국민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기까지 했는데 요번에 작정하고 정책에 대해서 딱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30%대 초반이 F를 줬어요. 중도층이. 그 말은 조금 세심한 정책 접근과 함께 핀 마케팅이란 말 우리 쓰잖아요. 그것처럼 핀 정책 홍보도 필요하겠다. 계층별로 액센트를 좀 바꿔서 강조점을 바꾸는 그런 어프로치. 영어 너무 많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항목은 아무튼 유념해서 앞으로 봐야 됩니다. 자, 영준님, 누가 누굴 점수 매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국민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관련한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강8450님께서 A 뿔뿔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 뿔뿔뿔이 있었으면 거기에다가
딱 했을 텐데 그죠? 아쉽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국정 운영에 이렇게 큰 점수를 준 이유를 꼽았더니 소통과 협치를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전 정부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조사 시기 뒤에 펼쳐진 것이긴 하지만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회견다운 회견이구나. 회견이란 저렇게 하는 거고 제가 민주적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고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꼭 어제 것을 보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100여일 해오는 거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느낌은 비슷하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전 대통령 윤석열 씨는 재임하는 3년여 동안 야당 대표하고 아예 만나지를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잖아요. 예.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을 했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소통을 잘한다는 말로는 너무 부족하고 소통의 방식과 자세가 달라졌다. 그 점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밑줄을 그어준 게 아닌가. 예. 마음이 움직여서 내적 승인을 해주는 건 오래 갑니다. 쇼 한 번은 잠깐의 반응이겠지만 그래서 예. 소통과 협치는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가장 필요한 무기이자 정책 수단이고 기대야 할 것이겠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국민의 뜻이겠지요. 네. 국민의 뜻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원래 이제 긍정적인 평가 이후로 올라왔던 게 경제나 외교 안보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1위가 소통 협치로 나온 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밖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 소통과 협치가 1위로 올라온다는 게 저는 참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예. 어느 정부나 누가 신이 아니고 정책이라는 게 애초에 구상 단계와 정년 과정을 거쳐서 물건으로 딱 만들어서 시장에 다중에게 딱 던졌을 때 처음에 예상대로 꼭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잘 안 되는 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항상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다가 잘 안 되면 그만큼 낙폭도 커집니다. 그런데 소통과 협치라는 게 항상 든든하게 자기 옆에 있으면 그것을 기반 삼아서 정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설명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재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취임 100일에 대한 정책 평가를 여쭤봤더니 응답자들의 24.9%, 100명이면 25명, 25%는 소통과 협치를 꼽았고 그 다음이 경제가 18.8이에요. 그리고 외교 안보가 13.9. 그다음에 인사는 상당히 점수가 박혔어요. 그랬네요. 3.1%밖에 네. 안 됐죠. 오히려 낙저점입니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네. 작용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요 경제 안에 요게 반영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댓글에 주식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395.5 예, 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계속해서 3일 연속인가요? 예, 날개를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좀 사둘 걸.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국정 과제 1위를 물어봤는데 네. 뭐가 나왔나요?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그게 34.5로 1위고요. 그다음이 개혁을 통한 기득권 해체해라. 예. 이건 상당히 정치 사회적 요구의 성격이 강하죠. 그게 23%로 2위. 그다음에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에도 신경을 써달라. 그게 18.2%. 이렇게 빅3로 꼽을 수 있겠고요. 뒤를 이어서 통상 외교와 한반도 평화가 11.8, 개헌 통한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5.5 이렇게 됐는데 우리 모든 정치 권력 태동과 운용에서 성패는 어디서 갈리느냐? 이건 만고의 진리인데요. 네. 지갑과 곳간이 창고가 지갑과 곳간이 두툼하면 일단 불만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예. 경제군요, 결국에는. 민생, 경제 중에서도 특히 민생 경제. 내가 쓸 수 있는 것. 내 지갑이 두꺼워져야 돼. 예. 전반적으로 소득은 뭐 1인당 GDP는 4만 불이라고 하는데 내가 18,000불이면 나는 화나죠. 그러니까 고르게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뭐 제 이 두 가지는 사실 말 하나마나 한 너무 당연한 건데
조선시대 이전 고려 조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나마 기대치와 함께 60%에 육박하는 지지율 그다음에 평가가 좁고 A학점도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내 지갑과 내 곳간이 괜찮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아직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예. 자, 방금 살펴본 여론조사는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이번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물어봤더니 한 주 만에 60%대에서 50%대로 네. 5%포인트 내려앉았어요. 네, 지난주 63이었는데 예. 지난번 63이었는데 오늘 나온 거는 58%. 그러니까 5% 포인트가 빠졌어요. 상당히 큰 폭입니다. 예. 저는 그 대부분은 미국에 가 있던 우리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 영향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아, 이게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긴 한데 그렇죠. 오히려 빠르게 대응을 한 건데. 물론 맞아요. 예. 조금 전에 그 김기동 변호사도 잘 짚어주셨던데 매우 신속했고 체포로부터 석방까지 만 6.8일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잘한 것이나 초반에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한미 정상회담 해서 우리가 뭐 만약 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많이 들어주기도 했고 선방했다.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진 지가 불과 열흘 정도 만에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아니 우리 뒤통수 친 거야?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에서 미국이나 트럼프를 항목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대리 투사 받은 거죠. 대리 투사다. 네, 그런데 예. 그게 그냥 너무 자극적이었잖아요. 중범죄인 다루듯이 수갑과 타이와 네. 쇠사슬도 일부 했고 하니까 분노가 이렇게 쏠린 거예요. 제가 아까 굉장히 민감하고 신속하게 여론이 출렁이면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 한 주였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5% 포인트가 빠졌어요. 아이고. 굉장한 굉장히 건데 크네요. 저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플러스 오늘 이분들이 무사히 도착 잘 했고 들리는 뒷얘기로는 트럼프가 오히려 아이고 그분들 쫓아낼 일이 아니었네 뭐 이딴 소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요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이는 걸 보면서 참고 지표로는 하나 삼아야죠. 예.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역시나 경제와 민생을 꼽았고 그게 1위였고요. 네. 부정평가에서 외교가 1위로 올라왔어요. 역시나 구금 사태 때문에. 방금 그거죠. 네. 그렇군요. 예. 아니 아무튼 우리 정부의 잘못은 아닌데, 근데 사실 숙제를 남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으로 가서 일할 상황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네. 관련한 한국만의 비자가 좀 네. 전문 비자가 있어야겠다. 뭐 E4 비자 예, 얘기도 예. 나왔습니다. 미국 비자가 좀 복잡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발급에 좀 까다롭기도 하고 예. 더군다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걸 까다롭게 운영하거든요. 불법 이민자를 지극히 제한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기와 권리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관련 기업의 노동자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네. 요번에 이것이 전화 위복의 계기로도 삼아야겠죠. 그래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일 테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조현 외무장관이 필요하면 워싱턴에 바로 가겠다는 속보를 전할 때 그랬었죠. 제가 그랬어요. 예. 필요하다 물론 외교적 언사니까 그런 조건을 붙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미 필요한 게 발생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고 했고 바로 건너가서 교섭을 했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들도 많이 잘 움직였겠지만 초기의 충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풀려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다 채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해요. 예. 어쨌거나 처음에 받은 충격에 비하면 잘 됐죠. 예. 취임 100일인 만큼 관련해서도 지지율 순위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100일 기준으로 네. 4위를 기록했다고 네. 합니다. 불러드릴까요? 예. 네. 김영삼 YS 83% 굉장히 높았죠. 2위 문재인 78%, 3위 김대중 62%, 4위 이재명 오늘 기준으로 58%. 뭐 평균 치면 한 60점 될 텐데 이유들이 하나씩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YS 때 이렇게 83% 처음에 나왔던 거는 나중에는 굉장히 낮아졌는데 처음 집권하고 요 무렵 두세 달 동안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이 두 가지가 한국 현대사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꼭 했었어야 할 개혁적인 조치 맞았고요. 그거를 말 그대로 번갯불처럼 전광석화 해냈어요. 그때 인기가 정점에 이르렀죠. YS 인기가. 그다음 문재인 78%는 다분히 북한과의 해빙 무드. 드디어 남북 간의 대결 무드가 종언을 고하게 되는구나라는 기대가 극치점으로 가고 있던 때였고 한동안 유지가 됐어요. 김정은 답방 등을 해서. 그다음에 DJ 62%는 YS 정권 말기에 두드러졌던 IMF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이 정권 지지로 표현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예. 근데 사실 이제 전 정부가 계엄을 일으켜서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내란이 진행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일을 안 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속에서 이 정부를 맡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높은 지지율이 아닌가. 일을 그냥 안 하기만 했으면 그나마 덜 나쁠 텐데 네.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막 나쁘게 해놓고 예. 이념 전쟁 일으키고 역사 전쟁 긁어 부스럼에다가 막판에는 계엄까지 대형 폭탄을 던져버렸으니 일을 안 했으면 그냥 백지라도 있죠. 예. 자, 취임 100일 맞아서 주요 분야별 정책에도 약간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받았나요? 복지가 52%로 압도적입니다. 어려운 분들 뭐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이제 상식적인 표준 어휘가 됐으니까 더 이상 구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복지 52%, 다음 외교 47%. 그만큼 트럼프 등장과 관세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긴장들 하고 왔었단 얘기예요.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선방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이 노동 문제. 장관들 중에 최고 잘 뽑았다고 평가 듣는 사람이 저 김영훈 장관이죠. 네, 예. 기관사 출신 네. 노동장관 아니에요? 정말 확실히 잘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과 철학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률로 경제 분야 43%. 이건 뭐 굳이 순위를 안 나눠도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이 대북 문제 35%. 공직자 인사부터는 좀 처져요. 30%대입니다. 예. 부동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제 끝날 때쯤에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홍란 님이 댓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 끝날 때 지지율 10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니까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숫자를 만져본 사람이니까 예. 임기 마지막에 퇴임일로부터 한 6개월 사이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 42% 정도였어요. 나머지 분들은 10에서 20, 한 7, 8% 사이. 아, 그랬군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벌써 끝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긴 합니다. 물론입니다. 네, 위클리 민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